네, 역전의 승부 알아보고 왔습니다. 신성홀딩스 지정석 리스크와 관련된 종목으로 테마성으로 한번 오늘장 공략을 해봤는데요. 그럼 그 외에 지금 시장이 선택한 종목과 시장의 흐름은 어떤지 이분들과 정리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백인현 매니저, 이화진 과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코스닥 시장에서의 급락이 나타나고 있어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고 특히나 지난주와는 또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게 성장주들이 대거 우수수 하락하는 반면에 오늘은 저평가주들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닥의 이런 갑작스러운 급락, 이화진 과장님 무엇 때문일까요? 이게 결국에는 한 1월 달부터 네. 이제 뭐 대기업들 위주로 이제 뭐 실적 발표를 했지만은 좀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이슈들이 사실 계속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뭐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이미 작년부터 계속 이런 특히나 이제 PBR이 낮은 이제 회사들 입장에서는 향후에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개선안을 이제 제출하는 이제 이런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됐었기 때문에 실제로 일본 지수는 그 20% 이상 이제 급등을 했었던 거고, 우리나라도 지금 현대차, 기아가 계속 꾸준히 올라왔던 거는 실적은 실적이지만은 그만큼 이제 뭐 자사주 매입이나 향후에 이제 배당에 관련된 이슈들이 시장에서 계속 부각되기 때문에, 물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금융 지주 회사들도 계속 주가가 지금 올라왔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색깔이 확연히 좀 달라진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코스피의 대부분의 이제 회사들, 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고, 아니 반면에 이제 코스닥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런 주주 환원 전체에 대한 이슈가 크게 부각받지 않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수급 자체가 확연히 좀 달라지는 모습 때문에 오늘 좀 시장이 조금 색깔이 완전 달라진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주주 환원 정책 그래 해주면 좋지만 그걸로 인해 종목을 고르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코스닥의 이러한 좀 너무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지 않은 것에 약간의 발을 돌리면서 등을 돌리면서 종목들을 팔고 있다라고 오늘 평가했고요. 실제로 2차 전지주와 엔터주들 시총 상위에서 내리고 있고 HLB를 포함한 바이오줄도 갑자기 또 하락 전환하기도 했거든요. 백인현 매니저님, 이 대표적인 3대장들의 하락, 또 오늘 반도체도 장중에 다시 하락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동반적인 이 하락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지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에 대한 모멘텀이 너무 부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본이랑 중국에 비해서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투자할 이유가 많이 사라진 거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오늘 하락했던 이유는 테슬라 이슈인데요. 테슬라가 이제 협력사들과 단가 협상을 다시 한다라는 이슈가 부각되면서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크게 하락했고요. 특히 소재 관련 종목 중에서는 LNF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테슬라로 양극재를 공급하고 있는데 그 영향으로 LNF가 낙폭이 가장 컸고요. 그 외에도 이제 양극재 관련 종목들뿐만 아니라 소재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큰 하락폭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조금 특징적인 점은 원래 이제 이렇게 소재 업체들이 하락하게 되면 셀 업체도 단가 압박 때문에 같이 하락을 해야 되는데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삼성 SDI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국내 셀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오히려 오른 기업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시장에 왜곡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도 오늘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의 낙폭은 조금은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하고 있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코스닥의 이러한 변동성 큰 모습 그리고 주가 급락이 과다하다, 그러니까 너무 과대낭폭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실제로 지난주에 코스닥의 60일 이평선 이탈하고 다시 이를 회복했다가 오늘 또 이탈이 된 상황인데, 그럼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공포심에 매도하기보다는 좀 버텨야 되는 구간이라는 의견인지요? 일단 지금은 버티는 게 맞고요. 네. 일단 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뭐 매수 관점에서 보기는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 외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 그리고 낙폭이 컸던 바이오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이제 미국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본격적으로 정해지면 그때부터 다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랑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종목, 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저점에 매수하는 전략이 좋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도 이제 특정 딥페이크 이슈 때문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 모멘텀이랑 상관없이 특정 이슈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많이 낙폭 과대가 된 종목들 위주로 추가적으로 조정이 보인다라면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하락 요인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과대 낙폭이다.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종가에 매도하기보다는 버텨보자라는 백인현 매니저의 분석입니다. 그럼 각각의 종목별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첫 번째, 오늘 급락이 나타나고 있는
한글과 컴퓨터 점검해 보도록 하죠. 20%대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딥페이크 관련해서 오늘 AI주들의 내림세가 좀 크거든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두 분의 생각. 매수로 일치가 됐습니다. 이화진 과장님. 사고 싶을 때는 그렇게 가격적으로 부담되다가 이렇게 20% 급락을 하면은 또 부담스러워서 못 사게 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매수 의견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뭐 우리가 AI 시장의 성장에 대해서는 사실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죠. 물론 이번 주말에 나왔던 뭐 테일러 스위프트의 뭐 TSX에 올라간 이 관련된 딥페이크 관련 이슈가 물론 이게 향후에 좀 법제화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서 어느 정도 워낙 유명한 슈퍼스타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더 크게 부각이 되는 모습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정도까지 사실 저도 아까 오면서 뭐 4x4나 뭐 한국의 컴퓨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적이 나오고 있는 회사고 향후의 성장성도 굉장히 좀 크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긴 하나 이게 워낙 이제 뭐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쉽게 이제 마우스가 클릭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중장기화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좀 단기적으로 좀 급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물론 오늘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유학 관련된 AI 관련 이슈가 시장에서 워낙 이제 부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일단은 이 회사가 우리가 뭐 10% 20% 먹으려고 하는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성장성을 믿고 어느 정도 미국의 이런 대응이나 향후에 이런 관련 체계 자체가 어느 정도 자리 잡혔을 때 사더라도 저는 일단 늦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뭐 한글 컴퓨터 같은 경우야 뭐 한컴 어시스턴트나 그리고 한컴 독서에 대한 AI 출시 관련 이슈가 워낙 이제 부각이 되고 실제로 실적도 나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조정식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인공지능 기술의 부작용인 딥페이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규제 목소리가 커지면서 백악관도 AI를 경고하자 오늘 관련주가 하락하는데 조정시 매수라는 거는 지금 오늘 좀 많이 장대 음봉이 기록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하락도 가능하다라는 걸 염두한 상황인가요? 네, 일단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밴드 자체가 클 수는 있는데, 네. 물론 저도 이제 32,000원대에서 충분한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했던 이제 한산업으로서 24,000원이면 와 정말 쌀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이게 목표를 굉장히 높게 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일단은 2만 원까지 내려오더라도 충분히 저는 기다리겠다는 좀 생각으로 접근하되 단순하게 이제 분할적인 매수로 좀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매도하고 손절하기보다는 우린 좀 더 길게 보자. 한글과 컴퓨터에 그리고 AI의 성장성에 주목하면서 조정시 매수 의견, 두 분 모두 매수 의견으로 일치가 됐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이렇게 성장주들이 하락하니까요. 저PBR 리스트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많은 종목들이 저평가주로 거론되면서 오르고 있거든요. 이마트는 그중에 어떨까요? 두 분의 의견은 매수와 보유 의견 긍정적으로 주셨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이마트는 뭐 저평가도 있지만 그 수원의 스타필드 개장으로 인해서 그 일대가 완전 주차장이 됐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네. 그 영향도 같이 받는 걸까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 그 영향도 같이 받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휴무일을 주말로 일요일로 했어야 되는데 네. 이제 평일로 휴무일을 바꿀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이마트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이제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렸던 이유는 지금부터 추세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할 거라는 관점은 아니고요. 일단 시장에서 시장이 하락했을 때 지수 방어 관련 관점에서 관련 종목을 매수하자라는 관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마트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관련 종목들 그리고 백화점 관련 종목들도 최근에 바닥에서 오늘 반등에 나섰거든요. 뭐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업황이 빠르게 개선된다라기보다는 지수가 최근에 워낙 변동성이 크고 투자 심리가 악화되었다 보니까 그때 이제 반발 심리에 매수세가 들어갔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마트도 같은 관점에서 지수 방어 차원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마트 매수하실 때는 눈여겨보셔야 될 게 투자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신세계건설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있고, 그리고 온라인 사업에도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4분기 실적이 증권사 컨센보다는 조금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매수하시더라도 지수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을 때 반등한다라면 어느 정도 빠르게 차익 실현하면서 방망이를 짧게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마트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 15% 넘는 급등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89,900원 하지만
오늘의 상승 이전에는 계속 하락 추세 혹은 보합 장세였거든요. 네. 종가 베팅도 가능할까요? 종가 베팅도 가능한데 분할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이마트는 이제 지금 사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섹터가 최근에 석유화학 관련 섹터가 있었는데 네. 같은 섹터도 처음에는 단기적인 반응에 그칠 것 같다가 최근에는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마트나 백화점 관련 종목들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접근을 하신다면 오늘 종가 매수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마트 종가 매수 가능하고 하지만 전량 매수보다는 분할로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 중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또 이 종목 시즌이 강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 이야기가 나오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거든요. 다시 전성기 맞이할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은 아니라네요. 백인현 매니저, 이화진 과장 모두 매도입니다. 이화진 과장님. 네. 시즌이 그동안 우리 코로나19 그 진단키트주로 주목을 받았던 이외에 한 번도 주목을 받지 않다가 오늘 이렇게 크게 올랐어요. 되게 새로운 뉴스고 충분히 주가 상승이 가능해 보일 만한 뉴스 같은데 왜 매도 의견인지요? 뭐 시즌이 마이크로소프트 하는 거는 이제 MOU 이제 협업이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사실 뭐 PCR 이런 진단 키트에 대한 이게 워낙 이제 굉장히 좋았었던 호황기 때가 이제 코로나 이제 시절이었고 사실 뭐 이런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 뭐 좋긴 하지만은 결국 이게 단기적인 플레이 수밖에 없습니다. 예로 예전에 큐렉스도 이제 AI 관련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200억짜리 협업을 이제 맺음으로써 그때 단기적으로 흐름이 나왔다가 그 이후에 주가가 쭉 빠졌듯이 결국에는 이런 뭐 기술 이전 계약이나 이런 이슈가 아니라 이런 MOU적인 협업 체계를 대한 이슈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어떤 이제 이슈로 이게 강력하게 나올지 물론 PCR 통해서 그런 나중에 의료 데이터나 이게 수집을 하기 위해서 쓰이는 용도로 쓰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당장에 뭐 실적이나 이게 크게 올라올 수 있는 흐름은 저는 아니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으로 올라왔을 때 매도하자는 플레이로 가야 되는 게 좀 맞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즌 강력 매도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보유하신 분들, 오늘 수익 내신 분들은 여기서 일단락하고 가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거고요. 백인현 매니저도 동일한 매도 의견인데 사실 오늘 코스닥이 급락하기 이전만 해도 바이오주의 흐름이 나쁘지 않아서 네. 저는 FOMC 회의를 앞두고 바이오주들이 상승한다? 그래도 좀 기대를 가져봐도 될까 싶었었거든요. 근데 HLB를 포함한 바이오주가 다 같이 반락했단 말이죠. 그럼 시즌과 포함해서 바이오주의 뭔가 불안한 한 주를 예고하는 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빠졌던 이유는 심플합니다. 바로 한 가지인데요. 바로 미국 기준금리 시기가 3월 달이 아니라 5월 달로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연기되었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기준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서 다시 한번 반등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글로벌 시장 바이오 업체들의 업황은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파마 업체들의 투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사실 오늘 바이오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빠졌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실적이 뚜렷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안 빠졌거든요. 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중국 CDMO 업체들을 압박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수혜주로 부각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바이오 관련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을 하실 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이 충분히 실적 우상향하는 모습이 관측이 되거나 아니면 임상 1, 2상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접근을 하신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 조정장에서 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즌은 매도 의견이지만 바이오가 다 같은 바이오는 아니기 때문에 네. 오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호재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로 충분히 공략 가능한 바이오주는 있다라고 의견이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하죠. 오늘 AI 관련주들이 하락하는, 급락하는 가운데 오히려 한빛소프트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딥페이크와 관련해서 수혜주로 꼽히고 있거든요. 무엇 때문인지 두 분의 생각 주시죠. 백인현 매니저 매수, 이화진 과장은 매도입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오늘 한빛소프트가 그 딥페이크 관련 수혜주로 꼽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한빛소프트가 이제 과거에 딥페이크 관련해가지고 그걸 방지하는 기술 특허를 미국 쪽에 냈던 이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빛소프트 외에도 이제 CU박스라든지 이스터소프트 같은 종목들도 딥페이크 관련해서 이제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전반적으로 인공지능 산업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보안 관련 이슈는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딥페이크 외에도 보안 관련 이슈는 계속해서 나올 건데 그 이슈 때문에 인공지능 산업이 여기서 멈출 것인가? 그건 아니란 말이죠.
일단 전반적으로 향후에는 인공지능 산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보안 산업도 함께 성장하는 구조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조정 시 매수 관점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딥페이크 이슈가 나왔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을 최근에 그 딥페이크 하는 것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 정부 정책 차원에서 어떤 규제안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라면 다시 한번 한빛소프트 같은 딥페이크 관련 종목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장주 위주로 여전히 잘 오르는 종목들 위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빛소프트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추후에 다시 딥페이크 이슈가 부각되었을 때 다시 한번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한빛소프트 이화준 과장님은 매도입니다. 네. 수익인 건 알겠는데 오늘 수익이 났으니까 실현하자라는 의견일까요? 물론 이제 대표님 말씀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4월 달에 총선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 네. 결국에는 이게 AI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제 표심에 따라서 이런 딥페이크가 계속 시장에서는 이슈가 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실 뭐 한빛소프트는 뭐 게임 회사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올해 뭐 미국 대선도 마찬가지고, 향후에 물론 이 얘기가 사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이런 협의체를 만들자.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는 AI 시장을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이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딥페이크와 관련된 그 방지를 막아야 되는 이런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는 있는데, 물론 단기적인 모멘텀에서는 좀 수익을 좀 차익을 실현하자라고 좀 얘기를 했던 거고, 물론 이제 거래량이 실리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이 이후에 강력한 상승 흐름도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물론 단기적으로는 팔고,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이런 AI에 대한 딥페이크가 생각보다 우려가 심각하다라고 했을 때는 또 한빛소프트가 충분히 테마주로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의 전략은 좀 나뉘어졌지만 그래도 한빛소프트를 바라보고 있는 뷰는 동일했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마지막 종목 보도록 하죠. 오늘 저 PBR 관련주 뜨겁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철강, 화학주도 오르고 있는데요. 중국발 기대감 회복 노리는 화학주 믿고 담아봐도 괜찮을지요. 백인현 매니저는 아니 안 담겠다. 이화진 과장님은 보유 의견입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오늘 잠시 후면은 이제 효성중공업, 금호석유, 뭐 대한유업 포함한 이러한 그 화학주들의 실적 발표가 됐고 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저 PBR이라는 그런 이슈에 또 화학주가 선정이 됐단 말이죠. 어떻게 해볼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화학 업체들이 중국 쪽으로 수출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네.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 국내 화학 업체들이 뭐 실적이 바닥에서 이제 살아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 국내 화학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물량의 50% 정도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고, 그 50% 내에서 또 50%가 중국 쪽으로 전량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그만큼 국내 화학 업체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과거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살아날 때 중국 경기 기대감에 우리 국내 화학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은 과거와는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 화학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 제품의 내재화 움직임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과거 우리나라 업체들이 중국의 수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업황이 살아났던 거랑은 지금은 사뭇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화학 업체들이 실적이 살아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과거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그리고 롯데케미칼이라든지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석유화학 업체 그 사업을 포기하고 어느 정도 2차 전지 쪽으로 주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석유화학 업체들이 지금은 석유화학 업체를 매각하고 어느 정도 2차 전지 관련 쪽으로 이제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한다라면 지금은 석유화학 업체들이 반등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매도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화학주까지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장 마감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코스피 빨간불, 코스닥은 파란불을 계속 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무언가 큰 긍정 요인, 부정 요인은 없었는데요. 이상하게 화두가 저 PBR주 부양으로 꽂히면서 그동안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성장주, 고 PBR주들은 하락을, 반대로 저 PBR주들, 뭐 화학, 철강주들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코스피가 상승, 코스닥이 하락, 이렇게도 분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정확한 종가와 함께 마감 상황 먼저 간단하게 브리핑해 보도록 하죠. 이화진 과장님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뭐 외국인 이제 선물 같은 경우는 또 지난주부터 꾸준히 이제 매수세로 또 돌아서는 모습을 이제 보이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스피와 이제 코스닥의 양극화가 굉장히 좀 심해지는 구간인데, 물론 이제 2차 전지가 실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사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삼성 SDI나 특히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셀 업체들은 강한 상승 흐름을 일단 보여왔습니다. 그만큼 오늘 저 PB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예전 일본 증시와 조금 비슷한 색깔의 증시 흐름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번 실적 발표보다는 오히려 시장에서 내놓은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이슈가 사실 작년 올해 1분기 때부터 굉장히 계속 이슈가 나왔던 부분이었는데, 이번 1월 달부터 이런 얘기들이 하나둘씩 나오게 되면서 외국인 자체가 한국 시장의 매력을 느끼려게 되면은 그런 자사주 매입이나 아니면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이슈가 조금 더 이제 부각되는 이슈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일 모레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콩콜이 열리기 때문에 결국 이 반도체 투심이 계속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수요일까지는 가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이러한 비슷한 흐름이 갈지는 일단은 조금 외국인의 수급에 달려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